네, 중국 시장의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차이나 TV. 최근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의 강준영 교수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는 지난번에 마윈 회장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지금 중국 당국의 압박이 좀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네네. 그 N2그룹도 소환된 상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고 전망까지 챙겨주신다면요. 네. 우선 그 엔트그룹은 그 중국 최대 전제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그 결제 회사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알리페이, 주푸파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결국은 알리바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를 하는 그런 핀테크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한 17년간 운영을 하면서 결제만 한 게 아니고 대출도 하고 보험도 하고 자산 운용도 하고 이렇게 그 소위 금융 상품을 대량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실 금융에 있어서 성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중국 정부의 틀을 약간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 금융당국이 전당포 영업이다, 너무 보수적이다 이랬다가 이제 철퇴를 맞은 건데요. 결국은 핵심은 엔트그룹은 이제 원래 결제 회사니까 결제만 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금융지수에서 세워서 그거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업인 결제 의무로 돌아가서 당국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리바바의 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윈이 생각했던 알리바바와 이 엔트그룹을 그 쌍날개 삼아서 거대 금융 유통 제국을 건설을 하려던 그런 계획도 약간 뒤로 간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국유 기업이 국유 중심의 시스템으로 경제를 주도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나친 민간 기업의 영향력 확대는 좋지 않다. 이제 이런 거고요. 당연히 마윈은 항복 선언을 일단 하고 사태를 기다리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를 기록할 예정이었던 게 말씀하신 그 핀테크 계열사인 엔투그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IPO 바로 코앞에 앞두고 갑자기 마윈 회장 소환당하고 이거 취소당하고 네. 지금 발목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의 금융업 압박이 과거에는 또 어땠고 현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그 규제 시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최근에 이제 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중국 정부 내부가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 IT 업체들이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소액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소매 금융 시장이 급격히 부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를 소유한 일반 기업에 의해서 아주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적인 차원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 감독관리 시행 방침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9월입니다. 이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으로 사업 확장하는 걸 그전에는 눈을 좀 감아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많은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 그걸 정부가 직접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온라인 예금 상품이라든가 이거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만 하는 게 아니고 바이두라든지 징동 이런 그 소위 핀테크 회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 이미 앱에서 이걸 내린 상태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첫째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일반 민간 보호를 위해서 이런 금융 통제에 직접 나선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상황이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중 기업 규제라든가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일치단결해서 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형태의 정부 주도형 금융 시스템 정책 어떤 수립 이런 분위기는 일단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참 요즘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중국 금융당국에 탈탈 털리고 있는 엔트그룹. 예, 이런 표현이 딱 맞는 최근에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엔트그룹의 상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윈 회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마윈 회장 상당히 숨을 죽이고 있죠. 지금 나온 뭐 공식 반응으로는 국가가 원하는 어떤 플랫폼도 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알리바바의 주가는 굉장히 폭락을 했고, 다른 빅테크 기업도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마윈 회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쭉 지켜보시면, 이게 과연 경제적 요소 때문인지, 정말 민간 기업을 보호하고 또는 소액 대출자들을 보호하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동안 중국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바이두나 이런 기업들이 그냥 커가는 거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중국 정부의 어떤 정치적 요소가 들어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개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정부 주도형으로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가겠다는 일단 선언을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의 조치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국내에서도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리바바 비중도 꽤 있을 겁니다. 이 주가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 앞으로의 이 중국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의 옥죄기에 어느 정도까지 나서는지 여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영향력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사실 중국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마찬가지지만 올해 경제가 너무 안 좋았죠. GDP가 한 마이너스 4.9% 정도 성장이 될 걸로 보인다. 내일 모레 이제 올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내년은 상대적으로 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금융 주식시장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중국이 생산 투자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에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우선 정부가 내수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금융시장 접근 규제를 좀 풀면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할 거고,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되고, 그렇다면 위안화 강세로 이게 보이는 전통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건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증시 상승 동력이 계속될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낙관적으로 중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워낙 지금 기저효과 지난 올해 1년간의 경제 성과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 특히 이런 외국인 자금 유입과 더불어서 신산업 분야,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금지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대중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게 다른 지역에는 또 오히려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 올해보다는 훨씬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제 중국 금융당국의 속성입니다. 사실 잊고 있었는데, 공산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 어제 좀 갑자기 전해진 소식이 시진핑 건강 이상설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전해지게 된 내용인지, 좀 믿을만한 건지, 그리고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거 사실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일본의 SNS가 반중 유튜브 매체와 트위터에서 나온 것들을 SNS에 게재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라든지 공식적인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지금 거기 나온 걸로 보면 그 루터사라는 그 소위 이 통신사죠. 반중 유튜브 통신사인데 여기가 시 주석이 지금 뇌수술로 입원을 해 있고 그래서 국가 긴급위기 관리실 구성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진위 여부가 전혀 확인이 안 돼 있고요. 아마 그 이제 12월 31일 날 밤에 신년사를 발표하거든요. 2021년. 이건 뭐 녹음을 해놨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복잡하겠죠. 이 권력 향배와 관련해서. 그러나 그런 정도로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 시 주석의 행보라든지 당내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걸 봐서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SNS 위주로 퍼지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예, 네네. 들어온 소식들 계속 뉴스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의 강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